누구나 한 번쯤 본 그림입니다. 하늘하늘한 튜튜를 입은 발레리나들이 무대 위에서 우아하게 춤을 추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순수해 보이는 이 그림들을 그린 사람은 프랑스의 화가 에드가 드가입니다. 그런데 이 우아한 그림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어딘가 이상한 게 하나 있어요. 반짝이는 무희들 뒤 어두운 구석마다 검은 정장을 빼입은 남자들이 서 있거든요. 이 남자들은 대체 누구이고 왜 어린 무용수들 뒤에 저렇게 숨어 있는 걸까요? 에드가 드가는 19세기 파리에서 활동한 화가예요. 그는 평생 발레만 그렸는데 무려 1500점이 넘는 그림을 오직 무용수들로 채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무용수의 화가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요. 드가의 그림엔 정작 화려한 공연 장면이 별로 없거든요. 대신 그는 무대 뒤, 연습실, 리허설처럼 관객이 못 보는 순간들만 집요하게 그렸어요. 커튼 뒤에서 지친 몸을 푸는 소녀, 순서를 기다리며 웅크린 소녀, 화려한 조명이 꺼진 발레의 진짜 얼굴을 그린 겁니다. 자, 이제 아까 그 검은 정장 남자들에게 돌아가 볼까요? 별이라는 그림을 보면 무대 위 발레리나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뒤 어두운 무대 옆을 자세히 보면 검은 양복을 입은 한 남자가 그림자처럼 서 있습니다. 오페라의 무용 연습실에도 무희들 사이사이에 검은 옷 신사들이 끼어 있어요. 발레 로베르 르 디아브를 그린 그림에선 아예 무대 아래 객석을 가득 메운 남자들이 오페라 글라스로 무대를 훑고 있죠. 이 남자들은 하나같이 부유하고 나이 지긋하고 값비싼 정장을 입었어요. 드가는 왜 순수한 발레 그림마다 이 남자들을 빼놓지 않고 그려넣었을까요? 이 남자들에겐 이름이 있었어요. 아보네, 파리 오페라의 정기 후원자들이죠. 이들은 매년 어마어마한 돈을 내고 오페라의 특별 회원이 됐어요. 그런데 그 돈으로 산 건 좋은 좌석이 아니었습니다. 무대 뒤, 무용수들이 대기하는 은밀한 방까지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이었어요. 이 남자들은 사실 음악이나 춤을 사랑해서 온 게 아니었어요. 무대 위에서 춤추는 어린 소녀들을 가까이서 고르기 위해 온 거였죠. 아름다운 공연이 끝나면 이들은 무대 뒤로 넘어가 마음에 든 소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우아한 발레 극장은 사실 부유한 남자들이 소녀를 사고 파는 은밀한 시장이기도 했어요. 그렇다면 그 소녀들은 누구였을까요? 무대 위 요정 같던 무용수들은 사람들이 뿌띠, 라, 그러니까 작은 생쥐라고 부르던 아이들이었어요. 대부분 세탁부나 재봉사의 딸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왔습니다. 17살 어린 나이에 발레단에 들어와 하루 종일 굶주린 배로 춤을 연습했어요. 발레는 이 아이들이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길이었거든요. 하지만 무용수의 월급만으론 도저히 입에 풀칠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유한 아보네의 눈에 드는 것이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동아줄처럼 여겨졌어요. 더 끔찍한 건 그 어린 딸의 등을 떠민 사람이 종종 친엄마였다는 거예요. 딸이 돈 많은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길 어미가 나서서 부추기곤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소녀들 중에 드가의 그림에 유난히 자주 등장하던 한 아이가 있었어요. 이름은 마리반 괴템. 역시 세탁부의 딸로 태어난 가난한 뿌띠라였죠. 마리는 몇 푼 안 되는 돈을 벌려고 드가의 작업실에서 모델을 섰어요. 4시간을 꼬박 서 있어야 겨우 빵 몇 조각 살 돈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렇게 마리는 드가의 가장 유명한 작품 하나의 주인공이 됩니다. 바로 조각, 14살의 어린 무용수예요. 드가는 이 소녀를 실물 크기로 빚고 진짜 튀튀와 머리 리본까지 입혔어요. 고개를 살짝 든 채 두 손을 뒤로 모으고 선 14살 소녀. 오늘날 우리는 이 조각을 세상에서 가장 사랑스러운 발레 조각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조각이 처음부터 환영받았던 건 아니에요. 1881년 마리의 조각이 파리의 한 전시회에 처음 공개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소녀를 보고 아름답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비평가들은 소녀의 얼굴을 두고 원숭이 같다, 아즈텍 사람 같다며 비웃었어요. 심지어 한 평론가는 마리를 조숙한 타락의 꽃이라고 불렀죠. 가난한 무용수라는 이유만으로 14살 아이에게 타락이라는 낙인을 찍은 거예요. 그 시절 사람들 눈에 뿌띠라는 예술가가 아니라 그저 몸을 파는 계집아이였던 겁니다. 무대 위에선 요정이라 떠받들면서 무대 밖에선 천하다 손가락질했어요. 마리는 아무 잘못도 없이 그 모든 멸시를 어린 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마리에게 결정적인 불행이 닥쳐요. 리허설에 몇 번 늦었다는 이유로 마리는 오페라 발레단에서 쫓겨납니다. 발레단에서 잘린다는 건 가난한 소녀에게 마지막 동아줄이 끊긴다는 뜻이었어요. 그 뒤 마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정확한 기록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다만 세탁부였던 어머니와 몸을 팔았던 언니의 길을 따라갔을 거라고 조용히 전해질 뿐이에요. 그렇다면 화가 드가는 이 모든 걸 알고 있었을까요? 사실 드가는 부유한 은행가의 아들로 그 세계를 멀찍이서 지켜보는 구경꾼이었어요. 그는 소녀들을 구하지도 아보네를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그 우아한 무대 뒤의 진실을 미화하지 않고 차갑도록 정직하게 그려냈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의 발레 그림은 보면 볼수록 마냥 아름답지만은 않습니다. 반짝이는 튜티 뒤에 팔려가던 소녀들의 그늘이 함께 담겨 있으니까요. 다시 드가의 발레 그림 앞에 서봅니다. 무대 위 소녀는 아무것도 모른 채 우아하게 발끝을 세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뒤 어둠 속엔 여전히 검은 정장의 남자가 소녀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림 한 점 뒤에 그렇게 한 시대 소녀들의 슬픈 진실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은 이제 드가의 발레 그림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저 눈부시게 아름다운 무대일까요? 아니면 그 뒤에 가려진 어린 소녀들의 그늘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고 또 다른 명화의 비밀이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함께 해주세요.